네, 안녕하세요. 신원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따끈따끈하게 채용 공고가 떴어요. 그래서 OT 바로 준비해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건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시작하시죠. 자, 그 다음 이제 고득점 전략에서 실전 전략, 어떤 영역 순서로 풀 것인가. 그럼 대부분은 의사소통을 먼저 풀겠죠. 의사소통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문제 해결 중에서는 본인의 이 강점에 따라서 나는 수리가 더 쉬워. 그러면 수리를 먼저 푸시고요. 나는 문제 해결이 더 쉬워. 그럼 문제 해결 푸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역량. 그리고 이제 또 고려할 사항은 시험 당일에 그 구성 및 난이도, 문제 구성 및 난이도를 또 신속하게 체크하시고, 이번 시험에는 수리가 굉장히 어렵네? 그럼 뭐 넘어가시는 거고요. 이번 시험은 수리가 굉장히 쉬운데? 그럼 먼저 푸는 거죠. 수리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제도 짤막짤막하고 계산이 많아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라면 수리를 먼저 푸시고 문제 해결로 가시고, 만약에 수리가 어렵다? 그러면 수리를 건너뛰고 문제 해결로 가시고. 자,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의사소통이 이제 스타트인데요. 20분 내에 완주해야 다른 영역을 풀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. 그래서 물론 뭐 의사소통에서 20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포기하면서 푼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.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 90분 중에서 자, 60문제가 NCS 직업기초, 그 다음 20문제가 전공, 즉 법률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, 아마 법률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은 바로바로 탁탁탁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당 뭐 1분 정도면 시간 배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20분 잡으시면 이제 이 60문제에서 70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리나 문제 해결 쪽이 뭐 계산도 들어가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죠.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20분 내에 끊어주면 이제 나머지 50분 동안 수리하고 문제 해결을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물론 또 이 법률 쪽에서 굉장히 딱딱딱딱 해가지고 뭐 거의 문제당 30초에 끝내가지고 이걸 뭐 10분 만에 끝낸다면 뭐 조금 더 시간을 더 쓸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다음으로 갑니다. 자, 나머지 영역에서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패스한다. 그래서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빠르게 파악해라는 거고요. 그 다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선택과 집중. 그래서 중간에 너무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, 즉 자료의 양이 많은데 계산도 많아 보이고 또 내용도 생소하고 그러면 그냥 패스하세요.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건너뛰시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지피지기,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, 버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. 그래서 찍어도 된다, 이것도 기억하세요. 그래서 본인이 푼 문제 중에서 적게 나온 번호로 마지막에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. 자, 그런 전략을 전반적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영역별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의사소통 능력은요, 건보 관련 텍스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. 이건 2019년 하반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도 마찬가지인데, 이제 특히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건보 관련 텍스트의 비중이 높았는데, 또 거기에다가 또 긴 지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, 뭐, 어휘, 문법, 이런 것들은 안 나왔어요. 그리고 독해나 주제 찾기, 일치, 불일치,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건보 업무와 관련된 실무 자료로 세팅된 그런 독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. 저희 그 교재에도 그래서 많이 수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짧은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거기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요게 그때그때 시험 출제 기간에 따라서 또는 뭐 같은 출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문제 구성은 다양하게 변동이 생기니까, 만약에 이제 어휘요법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서 시간 줄이시고, 이제 장문인데 세부사항을 확인하는, 디테일한 걸 확인한다. 그런데 또 생소한 내용이야. 잘 모르겠어. 뭐 철학, 과학, 시사, 내가 잘 모르는 분야야. 그러면 1부 넘기셔도 됩니다. 다만 세트형 문제, 2문제 이상이 달려있는 문제라면, 지문이라면 최대한 풀고 가야 되겠죠.
자, 수리 능력도 뭐 유사한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. 자, 19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수리 같은 경우는 10대 10이에요. 응용 수리 자료 해석이 10대 10인데 응용 수리 쪽은 오히려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. 한편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무난했다. 그래서 풀만했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응용 수리 쪽에서 시간을 좀 줄여서 고득점을 하면 여기서 그 전반적으로 수리 능력, 자료 해석 쪽은 평이했으니까 고득점을 할 수 있었고요. 자, 그래서 개별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보면요. 일반 수리는 쉬운 문제 풀고 질문이 이해되지 않은 거. 그러니까 읽어봐도 이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뭐 감이 안 잡히는 것들 있잖아요. 또는 본인이 이제 식은 세울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 이미 모의고사를 통해서 겪어봤을 거 아닙니까?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는 시험장 갔을 상황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래서 뭐 농도인데 뭐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뭐 소금물을 부었다가 넣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간 그런 것들은 실제로 식 세우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.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물론 뭐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도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패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면서 계산 많은 건 넘기시고 그냥 무난한 문제들 있죠. 표 짧고 짤막한 표 있고 그다음 선지에서 뭐 쉬운 읽기형 지문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푸셔야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자료가 많어. 표 하나가 굉장히 길다든지 또는 2개, 3개가 나와 있다든지 그런데 선택지에 보니까 무슨 퍼센트, 개수 다 계산시키는 지문들로 되어 있다. 그러면 넘기는 거 괜찮습니다. 한편 이제 표 차트 변환형 문제. 이거 자료 변환형이라고 하죠. 표를 그래프로 옮긴 거 또는 텍스트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래프로 옮긴 거 또는 그래프를 주고 다른 그래프로 그린 거, 뭐 옳은 것들을 찾아내는 또는 옳지 않은 거 찾아내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문제 자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무난한 문제들에 비해서 걸립니다. 그래서 넘기셔도 되는데 단 예외적인 경우는 푸셔야 돼요. 어떤 경우일까요? 그거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문제겠죠? 어떤 경우일까요? 그러면 뭐 똑같은 이야기죠. 표가 간단하고 그래프들의 선택지에 있는 그래프들의 난이도가 쉬운 경우 즉 그냥 표의 내용을 그대로 그래프로 옮겨 놓은 거라든지 뭐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도출되는 정보로 그래프를 그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면 푸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영역으로 갈게요.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19년 하반기의 경우는 무난했다라는 평이 많았어요. 예.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크게 사고력 문제와 문제 처리 능력 문제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사고력 문제라는 거는 이제 명제, 참거짓, 조건 추리 뭐 이런 것들 문제고요. 뭐 자리 배치하는 거.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결국 핵심이었어요. 왜냐면 그 문제 처리 쪽은 역시 그 실무 관련된 지문들 많이 나왔죠. 문서 해석 관련된 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 부분은 뭐 독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독해인데 간단한 계산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물론 이제 그 많은 양을 읽어야 되는 부담은 있겠죠.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읽었다면 괜찮았고요. 다만 사고력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잘 안 풀리는 문제 유형들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 피해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. 그러니까 풀면 확실하게 맞추고 가신다는 전략으로 가시고 피할 건 피하시고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텍스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통합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. 추리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는 넘기셔도 됩니다. 예, 거기 뭐 등장하는 요소가 많은 경우, 뭐 사람도 많고 변수도 많고 뭐 그런 경우에는 넘기셔도 되겠고요. 그다음 실무형 문제인 경우에는 지문이 길고 잘 모르는 내용이면 그리고 계산 많으면 넘기셔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독해 같은 문제라면 푸시는 거고요. 그다음 세트형 문제라면 가급적 풀어야 된다. 뭐 이런 큰 가이드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